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저녁 10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원래 이 방송을 어제 하려고 준비했다가 너무 비상계엄이 준비 과정과 이제 진행 과정이 어설퍼 보여서 좀 더 여러모로 확인해 보고 하려고 오늘로 미뤘는데 하루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준비도 어설프고 진행도 어설프고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이런 큰 일이 벌리면서 너무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뭔가 더 확인할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는 3일 저녁 그 시간에 현여가왕2 남자 가수들이 하는 프로를 보는 도중에 밑에 자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자막이 뜨니까 화들짝 놀랐죠. 비상계엄령이라는 거는 전쟁 시기거나 그에 준하는 어떤 행정마비, 사회의 전체 시스템이 부득불 멈추게 될 그런 비상 시기에 발동하는 것이 비상계엄령입니다. 근데 한국 대통령을 내놓고는 그런 대로 평화롭게 잘 돌아가는데 왜 저렇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할까? 그래서 그 시각에 즉시 떠오른 속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거 탄핵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그럼 중국 속담이 아니라 조선족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박 쓰고 돼지굴로 들어간다.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호박 쓰고 돼지굴 들어가네. 이것은 북한 속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한에는 그럼 이에 해당되는 속담이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역시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들어간다. 섭이라는 것은 땔감입니다. 나무 땔감. 지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다 남자들이 물건을 등에 지고 다녔죠. 지게에다. 그래서 땔감 나무를 지고 불 속에 뛰어든다. 그러니까 우리말 호박 쓰고 돼지굴로 들어간다. 같은 뜻입니다. 자,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 이렇게 전 사회에서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엄중한 이런 사태인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대한민국가 평화로운 나라인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여러모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추측일 뿐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하나는 김 여사 특검을 막으려고 그랬다. 그 다음에 또 한겨레 신문의 문제 제기는 명태균이 겁먹고 계엄했나? 무슨 얘기냐면 명태균 씨가 자기 구속되면 한 달 사이에 정권이 무너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아니냐. 그냥 이거 추측일 뿐 정확한 어떤 그런 팩트나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민주당 폭거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답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폭거를 알리려면 정치적으로 싸워야지 왜 국민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외국한테 기피국으로 되는데 이 정도의 큰 일을 벌일까? 그래서 역시 정확한 답은 없는데,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즉 코너에 몰리니까 최후발악하는 거 아니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가 다급하면 높은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개가 코너에 몰리면 자기 살려고 높은 담장도 뛰어넘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높은 담장을 뛰어넘으려다 오히려 주저앉아서 큰 상처만 남는 이런 일로 이제 되고 말았죠. 그럼 중국의 한반도 연구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사태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냐? 이 윤석열이 벌인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마지막 도박이다.
이렇게 말하는 마지막 도박이다. 정권이 붕괴할 것이다. 근데 도박치고는 너무 판돈이 크죠. 너무 대가가 큽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뭐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그 한국 내에서는 그 법무부 감찰관 유혁 그 감찰관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 했는가 하면 윤석열 계엄은 전두환보다 더 악질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표를 냈습니다. 자, 그럼 다행으로 그 국회에서 190명이 모여서 이제 표로 가결시켜서 비상계엄을 무효화했는데, 그러면 이게 아주 없던 일로 될까? 그럼 무효화했으니까 대한민국이 그 전년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아무 일도 없을까? 그건 아니란 거죠. 이 대가는 너무 큽니다. 이것을 후폭풍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그 외교적으로 6일날,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스웨덴 총리가 한국 방문을 하게 그 일정을 지금 다 취소하고, 이달 중순에 뭐 일본 스가 전 총리가 방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다 취소되고, 문제는 외국에서 한국을 이제 기피국으로 본다는 거죠. 저 한국은 불안하다. 그 다음에 저렇게 신임도가 다 떨어진 대통령하고 다 무슨 뭐 이야기 해봤자 뭐 지켜질 거 아무것도 없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국제적으로 이제 위신이 떨어지는 거죠. 신뢰도를 다 잃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게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증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요. 영국, 미국, 일본 등 나라에서는 한국을 여행 가지 말라, 이거 여행주의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발령하고, 그럼 여행업계는 날벼락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등이 그 여러모로 안 좋아집니다. 이게 또 그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확 돼버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그 포털 사이트에서 윤석열 비상계엄령 관련해 가지고 그 조회수 검색하기가 10억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억. 그만큼 그 관심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의 봄이 현실판이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전두환의 12.12 그 쿠데타 그 주제라 한 영화인데,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의 봄 현실판이다. 그 다음에 그걸 또 빗대서 뭐라는가, 이번에 윤석열 비상계엄령은 서울의 겨울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니 해도 그 미국이 이번 윤석열 비상계엄 그 선포에 대해서 관심 가장 크게 갖겠죠. 그럼 미국은 뭐 이 한국이란 나라가 예뻐서 고와서 그렇게 관심 클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미국이 한반도 이 비상사태에서 관심을 가장 크게 갖는 이유는 저는 북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 남한이 어숭숭하면, 뒤숭숭하면 북한이 치고 나오지 않을까? 그걸 미국은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현재 뭐 중동 전쟁이요, 러시아 전쟁이요, 한반도까지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미국의 우미국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중국에서 온 분들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 뭐 겪어 못 봤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뭐 심각한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겪어 못 봤기 때문에. 그럼 한국 국민들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이번에 그 토탈 그 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번에 13번째거든요, 비상계엄. 그래서 이 한국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이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그 3일날 10시 반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11시부터 1시 사이에 사재기 바람이 일어났답니다. 사재기 바람. 뭐 통조림, 햇반, 생수, 라면, 그 다음에 무슨 생활용품, 건전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재기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이 중국 사람들은 뭐 한족요, 존족요, 무슨 사재기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는 없죠.
한국 사회는 이만큼 이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나라를 바로잡겠다. 그래가지고 뭉쳐서 촛불을 든 것이 8년이 지났는데 이 8년 만에 다시 지금 촛불을 듭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 같은 경우에 전국 방방곳곳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나서서 이제 촛불 들고 합니다. 그럼 내일 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에는 뭐 몇백만이라는 사람이 촛불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고전에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만이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이 죽게 돼 있다. 그 박근혜 때 1000만이라는 숫자가 촛불 들었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 당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윤석열도 이 1000만이라는 촛불이 일어나면 탄핵 되길 돼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한국 국민들이 지금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낙담하는 것이 뭐냐? 시민들 반응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떨어진 기분이다. 아니 21세기 이 뭐 창명한 시대에 무슨 비상계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어? 한국 같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치가 선진적이라고 봤는데 뭐 하루 아침에 이제 그 후진국으로 떨어진 기분이다. 저는 이 한국 사람들과 이제 접촉하면서 1990년대 초에 김영삼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니까 이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그 민주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 민주화 궤도에 들어서서 앞으로 뭐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어떻게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졌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많이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라는 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기도 하고 또 나아갔다 무슨 대비 뭐 후퇴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현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른 대가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 그래서 그 마르쿠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라는 것은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나타날 것이요 한 번은 희극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희극이든 비극이든 이 국민 대가가 너무나 큰데 그러면 이 국민들 잘못이 없냐 그게요. 응? 한국 국민들 잘못이 없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그 후보로서 이제 그 방송 그 토론에 나올 때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거든. 그때부터 알아봤어야지. 이 윤석열 이 부부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마치 미신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뭐 어쩌가면 무슨 뭐 무속 그쪽에 뭐 어쩌고 그런 말이 너무나 시중에 많이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알아보고 이 사람은 아니다 싶어 찍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서는 오늘날에 와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의 한 정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니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말한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하나의 뭐 역사의 경험이라고 삼고 그럼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올바른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역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순탄하게 거기 직진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뭐라는가 하면 일치일란이라고 했어요. 한때는 평화로운 시대 됐다가 한때로는 또 혼란한 시대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순환론이라는 거예요. 순환론. 역사라는 건 순환되지 뭐 이렇게 쭉 직진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지금 재선돼서 말이 많은데 역사라는 그렇습니다. 뭐 정말 뭐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무슨 뭐 가장 무슨 뭐 유능하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 현명한 사람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또라이 같은 대통령도 올라오고 뭐 그래서 이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그 역사관 가지면 적당히 정치적으로 좀 위안도 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